자동부채를 손에 들고 한국어 노래를 연습합니다. 믿기 어려운 현상이 몽골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옆 강대국 중국의 14억 거대 시장에 등을 돌리고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을 향해 젊은이들이 달려가고 있어요. 울란바토르 지역 곳곳에서 한국어 교재를 든 청년들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분 같으신데? 목축업으로 평생을 살아온 몽골 유목민들이 소중한 가축까지 내다 팔며 자녀들의 한국어 공부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중국 인터넷을 달궜어요. 중국 네티즌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인접한 중국 대신 왜 멀고 작은 한국을 선택하느냐는 의문에 어느 몽골 청년이 남긴 한마디가 모든 논쟁을 잠재웠습니다. 한반도가 몽골 대초원에 일으키고 있는 놀라운 변화의 실체. BBC 아시아 특파원 조너선 밀러가 직접 취재한 그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우연한 뉴스 속 한 줄이었습니다. 베이징 특파원으로 활동 중이던 어느 날 중국 웨이보에서 이상한 화재가 퍼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몽골 소녀가 양 100마리와 명마를 팔아 한국어를 배웠다는 이야기였죠. 처음엔 가짜 뉴스쯤으로 생각했는데 취재를 거듭할수록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BBC의 아시아 특파원 조너선 밀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어떤 정치 뉴스보다 뜨겁고 그 어떤 다큐멘터리보다 강한 울림을 줍니다. 몽골 초원의 딸 양 100마리를 팔고 한국어를 배우다. 이 한 줄짜리 기사가 중국 웨이보를 타고 확산되며 아시아 전체를 뒤흔든 그날 저의 여정도 시작됐어요.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200km. 끝없는 초원을 가로지르며 달리던 제 차가 한 작은 마을 앞에 멈췄습니다. 게르 몇 채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초원에 떠있는 조각배 같았어요. 사막화로 무너지는 초원, 유목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족, 그리고 그 속에서 한글이라는 불씨를 품은 한 소녀. 바로 사리나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여인이 바로 사리나의 어머니 바야르마였어요. 그녀의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딸을 말할 때마다 반짝였습니다. 그 아이가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본 건 2019년 겨울이었어요. 바야르마는 낡은 태블릿을 꺼내며 말했어요.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지 겨우 3년, 인터넷은 한 달에 며칠만 연결되는 상황이었죠. 그 귀한 인터넷으로 사리나가 본 것은 사랑의 불시착이었습니다. 아이가 울더라고요. 펑펑 울면서 계속 되감아 보더라고요. 사실 사리나만이 아니었어요. 그때 몽골 전체에 한국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까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 몇 마디 하는 것이 자랑이었죠. 한국에 대한 관심과 동경이 몽골 사회 전체에 퍼져 있었어요. 그때 사리나는 17, 양떼를 몰고 초원을 가로지르며 하루를 보내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드라마를 본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사리나는 게르 안구석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한국어 단어들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 가족, 희망. 드라마에서 들었던 단어들을 몽골어로 번역해가며 적은 것들이었죠. 처음엔 그냥 재미있어서 따라했어요. 근데 자꾸 보니까 달라 보이더라고요. 우리 가족도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사리나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간절함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치르는 당시 76. 평생 초원에서만 살아온 그에게 손녀의 변화는 당황스러웠어요. 갑자기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걸? 오치르는 껄껄 웃으며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걱정이 깔려 있었어요. 기후변화로 초원은 점점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양떼는 줄어들고 전통 유목업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졌죠. 젊은이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마을은 점점 늙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리나의 꿈은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에 가겠다니. 가족들은 처음엔 일시적인 관심쯤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리나는 달랐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양떼를 몰고 나가면서도 태블릿을 챙겼어요. 초원 한가운데서 한국어 발음을 따라하며 연습했습니다. 아버지, 저 한국에 가고 싶어요. 어느 날 저녁 사리나가 아버지 덴덴에게 말했습니다. 과묵한 덴덴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초원의 바람소리만 게르 안을 맴돌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 덴덴의 목소리는 무겁고 쉬었어요. 거기선 열심히 하면 기회가 있어요.
드라마에서 봤는데 가난한 사람도 공부하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더라고요. 출신이나 배경보다는 실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대요. 우리 같은 초원의 아이들도 꿈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리나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눈물은 간절함이었고 동시에 죄책감이었어요. 가족을 두고 떠나겠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이었죠. 바야르마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럼 해보자. 우리 딸이 하고 싶은 거라면.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할아버지부터 막내 아리운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사리나의 꿈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논의였죠. 돈이 문제겠구나. 오치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어 학원 다니려면 울란바토르에 가야 하고 거기서 살려면 돈이 많이 들 거야. 모두 조용해졌어요. 현실의 벽이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리나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그 드라마에서 본 가족의 사랑, 꿈을 향한 열정,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 모든 걸 자신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게요.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사리나의 다짐은 초원의 바람보다 강했어요. 그 순간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로 모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저는 다시 그 마을을 찾았어요. 이번엔 가족들의 결정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게르 앞마당에서 벌어진 광경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할아버지 오치르가 자신의 명마 천리 앞에 서 있었어요. 그 말은 오치르가 젊은 시절부터 키워온 자랑이자 가문의 상징이었습니다. 검은 갈기가 바람에 날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 말을 팔겠다. 오치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평생 함께한 동반자를 보내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할아버지, 안 돼요. 천리는. 사리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렸지만 오치르는 단호했습니다. 내 손녀가 꿈을 이루는 게 더 중요하다. 천리도 이해할 거야. 그 순간 바야르마도 나섰어요. 그녀는 자신의 보석함을 꺼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은장신구들, 결혼할 때 받은 목걸이, 평생 모아온 작은 보물들이었어요. 이것들도 팔아요. 다 필요 없어. 바야르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덴덴은 말없이 양우리로 걸어갔어요. 갓 태어난 새끼 양들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양들은 내년 봄의 희망이었는데 지금 팔아야 했어요. 아빠도 도와줄게. 덴덴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툴카와 아리운 두 동생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툴카는 자신이 모아둔 용돈을, 아리운은 아끼던 기타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누나가 성공하면 우리도 따라갈 수 있을 거야. 아리운의 말에 온 가족이 울었어요. 15살 소년의 말이었지만 그 무게는 어른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하나둘 찾아왔어요. 누군가는 쌀을, 누군가는 돈을 조금씩 모아왔습니다. 사리나가 성공하면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될 거야. 마을 이장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소녀의 꿈이 마을 전체의 희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모든 게 정리됐어요. 명마천리는 울란바토르의 부유한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바야르마의 장신구들, 덴덴의 양떼,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성금까지. 총 2년치 학비와 생활비가 마련됐어요. 사리나는 매일 밤 울었습니다. 고마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 제가 실패하면 어떡하죠? 사리나의 걱정에 오치르가 말했습니다. 실패는 시도하지 않는 것이다. 네가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린 자랑스럽다. 출발 전날 밤 가족들이 모여 앉았어요. 바야르마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여긴 내 집이야. 하지만 사리나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이 모든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고, 반드시 성공해서 돌아오겠다고. 저 꼭 해낼게요. 우리 가족을, 우리 마을을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날 밤 초원에는 별이 유난히 많이 떠 있었어요. 사리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가족의 희생 위에 세워진 길. 그 길을 걷는 사리나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확신에 차 있었어요. 울란바토르 세종학원 앞에 선 사리나를 처음 본 건 2020년 3월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몽골 젊은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한국어 학습, 열기와 한류 확산에 대한 기사를 준비하며 그곳을 방문했어요. 세종학원 입학 대기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K-드라마와 K-팝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려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었거든요. 낡은 배낭을 맨 소녀가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어요. 나중에 사리나가 저에게 털어놓은 그날의 심정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사리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깔끔한 복장의 도시 학생들, 유창한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들. 쟤 뭐야? 시골에서 온 거 아냐? 옷 좀 봐. 완전 촌스럽네. 속삭이는 소리들이 사리나의 귀에 들렸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으니까요. 김유나 강사가 사리나를 처음 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한다고 했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간절함이 느껴지더라고요. 김유나는 사리나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배우러 왔나요? 네. 안녕하세요. 사리나의 발음은 어색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첫 수업은 재앙이었습니다. 기초 문법부터 막혔어요. 다른 학생들은 이미 중급 과정인데 사리나는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부터 다시 배워야겠네요. 김유나의 말에 사리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창피했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기숙사는 더 힘들었어요. 좁은 방에 4명이 함께 사는데 룸메이트들은 모두 도시 출신이었습니다. 사리나만 유독 달랐어요. 냄새 좀 어떡해. 양냄새 나는 것 같은데? 시골 애가 여기서 뭘 하려고 그래. 매일 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사리나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이면 또 일어나서 공부했어요. 김유나 강사는 사리나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따로 불러 상담했어요. 힘들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리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가에 눈물 자국을 숨길 순 없었어요. 포기하고 싶나요? 김유나의 질문에 사리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안 돼요. 가족들이 모든 걸 팔아서 보내줬는데. 그 순간 사리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아버지의 명마, 어머니의 장신구, 아버지의 양떼. 모든 게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김유나는 사리나에게 특별 과외를 제안했어요. 무료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주세요? 당신의 눈빛 때문이에요. 한국어를 정말 배우고 싶어 하는 게 보여요. 그날부터 사리나의 진짜 공부가 시작됐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단어 300개씩 외웠습니다. 손바닥에 적어가며 반복했어요. EPS 시험까지 남은 시간은 8개월. 다른 학생들은 2년씩 준비하는 시험을 8개월 만에 통과해야 했어요. 불가능해 보였지만 사리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기숙사 화장실에서 발음 연습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때 홀로 한국어와 씨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리나입니다.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했어요. 입술이 부르트도록. 3개월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문장을 읽을 수 있게 됐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어요. 김유나는 놀랐습니다. 이 속도라면 정말 가능할지도 몰라. 하지만 시련은 계속됐어요. 어느 날 룸메이트 하나가 사리나의 공부 자료를 훼손했습니다. 질투와 무시가 섞인 악이었어요. 이런 걸로 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 찢어진 노트를 보며 사리나는 분노했어요. 처음으로 화를 냈습니다. 나도 꿈이 있어요. 나도 인간이에요. 그날 밤 사리나는 김유나에게 전화했어요. 선생님, 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하고 있잖아요. 김유나의 격려에 사리나는 다시 힘을 냈어요. 분노를 공부 에너지로 바꿨습니다. 시험 한 달 전 모의고사를 봤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전체 2등. 8개월 전 한글도 못 읽던 소녀가 이룬 기적이었어요. 시험 당일 사리나는 떨리는 손으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동안 외운 수만 개의 단어들, 연습한 수천 개의 문장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결과 발표 날. 사리나의 이름이 2등으로 호명됐을 때 김유나는 울었습니다. 해냈구나. 정말 해냈어. 사리나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알렸을 때 전화기 너머에서도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바야르마의 목소리는 자랑스러움으로 가득했어요. 그 순간 사리나는 깨달았습니다.
시련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그리고 이제 진짜 꿈을 향한 여행이 시작된다는 걸. 2021년 2월 사리나가 한국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나중에 사리나가 저에게 털어놓은 그날의 심정이었어요. 무서우면서도 설렜어요. 드디어 왔구나 싶었죠. 경기도 안산의 전자부품 공장. 사리나의 첫 직장이자 한국 생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회색 건물들 사이로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을씨년스러웠어요. 신입이죠. 몽골에서 온 최준석 과장이 사리나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시큰둥했어요. 또 다른 외국인 노동자일 뿐이라는 듯한 시선이었죠. 한국어 할 줄 아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사리나의 대답에 최준석은 눈썹을 살짝 올렸어요. 발음이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기숙사는 6인 1실. 방글라데시, 네팔, 베트남에서 온 노동자들과 함께 생활해야 했습니다. 좁고 습한 공간이었지만 사리나에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첫 출근 날이 재앙이었습니다. 기계 작동법부터 막혔어요. 한국어를 안다고 해도 현장 용어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거 몰라요. 저거 뭐예요? 사리나가 동료에게 물어볼 때마다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답답해 죽겠네. 이것도 몰라. 몽골 애들 원래 이래요. 머리가 나빠. 속삭이는 소리들이 사리나의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할 순 없었으니까요. 점심시간 사리나는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김치와 밥, 단순한 반찬이었지만 고마웠습니다. 몽골에서 먹던 양고기와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한국 음식 어때요? 옆 테이블에 앉은 베트남 노동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맛있어요. 고마워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나도 그랬어요. 그의 위로가 사리나에게는 큰 힘이 됐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사리나는 노트를 펼치고 하루 배운 것들을 정리했어요. 기계 이름, 작업 순서, 안전수칙. 한글로 꼼꼼히 적었습니다. 열심히 하네. 룸메이트 중 하나가 말했어요. 공부해야 늘어요. 맞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작은 연대감이 생겼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왔지만 같은 처지였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작업 속도가 빨라졌고 실수도 줄었어요. 최준석 과장도 조금씩 태도를 바꿨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배우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몽골 출신 신입 노동자가 들어왔는데 한국어를 전혀 못했습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니 작업이 마비됐어요. 누가 통역 좀 해줘. 최준석이 답답해하며 말했을 때 사리나가 나섰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사리나는 신입에게 몽골어로 작업 방법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최준석에게는 한국어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이 친구가 기계 작동이 무서대요. 다칠까봐 걱정된다고 해요. 그래요. 천천히 알려주세요. 최준석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사리나를 단순한 노동자가 아닌 소통의 다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리나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작업도 하고 통역도 하고 신입 교육도 담당했습니다. 월급은 똑같았지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사리나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현장이 훨씬 원활해졌어요. 최준석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사리나는 뿌듯했어요. 드디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밤마다 사리나는 일기를 썼어요. 한글로 하루의 감정과 배운 것들을 적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기계를 배웠다. 복잡했지만 재미있었다. 최준석 과장님이 칭찬해 주셔서 기분이 좋았다.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 3개월 후 사리나는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됐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고 기술력도 향상됐습니다. 이제 진짜 한국 사람 같네요. 동료들의 농담에 사리나는 웃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되고 싶으면서도 몽골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어느 날 회사에 큰 주문이 들어왔어요. 몽골 기업과의 계약이었는데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회사는 외부 통역사를 구하려 했지만 최준석이 제안했어요. 사리나 씨한테 맡겨보면 어떨까요? 제가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믿어보죠. 회의 당일 사리나는 떨렸어요.
단순한 현장 통역이 아닌 비즈니스 통역이었거든요. 실수하면 큰 계약이 날아갈 수도 있었어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2시간 동안의 회의. 사리나는 완벽하게 통역했어요. 기술 용어부터 계약 조건까지 놓치는 것 하나 없이 전달했습니다. 대단하네요. 이 정도 수준이면 전문 통역사예요. 몽골 기업 대표의 칭찬에 사리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날 이후 사리나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장 작업자에서 통역 담당자로 업무가 확대됐어요. 월급도 올랐고 대우도 달라졌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늘었어요? 최준석의 질문에 사리나가 답했어요. 간절했으니까요. 가족들을 실망시킬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최준석은 사리나의 진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할아버지의 명마, 가족의 희생, 그리고 한국까지 오게 된 사연을. 미안해요. 처음에 무시한 거. 괜찮아요. 저도 부족했으니까요. 사리나의 너그러운 마음에 최준석은 더욱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존경하게 됐습니다. 6개월 만에 사리나는 공장의 핵심 인물이 됐어요. 신입 교육, 통역, 현장 관리까지 다양한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한국어도 거의 원어민 수준에 근접했어요.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리나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직은 몰랐어요. 2022년 봄, 사리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어머니 바야르마가 급성 폐렴으로 쓰러진 것이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사리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하대요. 사리나는 최준석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울먹였어요. 치료비가 많이 들고 당장 몽골로 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해요? 최준석의 질문에 사리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3천만 투그릭이요. 한국 돈으로 1,500만 원 정도. 거금이었어요. 사리나가 1년을 벌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일단 가봐요. 돈은 어떻게든 마련해 볼게. 최준석의 말에 사리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제가 해결해야 해요.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리나는 밤새 고민했어요.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여기서 돈을 더 벌어서 나중에 보낼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음 날 아침 최준석이 봉투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현장 직원들이 모은 거예요. 당신 어머니 치료비로 쓰라고. 봉투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그리 큰 돈은 아니었지만 사리나에게는 세상보다 소중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당신이 우리한테 잘해줬잖아요. 통역도 해주고 신입들 교육도 해주고. 이제 우리가 도울 차례죠. 사리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6개월 전만 해도 무시당했던 자신을 이제는 동료들이 가족처럼 여겨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어요. 그때 김유나 강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리나 힘든 일 있다며. 내가 도울게. 세종학원 시절의 은사가 자신의 적금을 깨서 500만 원을 보내준 것이었어요. 선생님, 이럴 수 없어요. 받아. 네가 성공하는 게 내 기쁨이야. 김유나의 따뜻한 마음에 사리나는 또 울었어요. 한국에 와서 만난 사람들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회사 이정훈 대표가 직접 사리나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상황 들었어요. 회사에서 긴급 의료비 지원해 드릴게요. 대표님, 당신은 우리 회사의 소중한 인재예요. 가족이 힘들면 회사가 도와야죠. 이정훈은 부족한 금액을 모두 지원해 줬어요. 그리고 특별 휴가까지 내줬습니다. 사리나는 그날 바로 몽골행 비행기를 탔어요. 인천공항에서 배웅 나온 동료들을 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울란바토르 병원에서 만난 어머니는 많이 야윈 상태였어요. 하지만 딸을 보는 순간 눈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엄마, 괜찮아요. 치료비도 다 마련했어요. 사리나가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 바야르마는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도와줬다고. 네.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한 달간의 간병 끝에 바야르마는 완전히 회복됐어요. 사리나는 안심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가족들이 배웅을 나왔어요. 할아버지 오치르가 손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좋은 나라구나. 우리 딸을 가족처럼 돌봐주니. 할아버지, 저 더 열심히 할게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최준석을 비롯한 동료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네, 완전히 나으셨어요. 다행이다. 걱정 많이 했어요. 그 순간 사리나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한국에서 얻은 건 돈이나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을 만난 것이었어요. 회사로 돌아간 사리나는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도움을 받은 만큼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식구네요. 최준석의 말에 사리나는 환하게 웃었어요. 어느 날 이정훈 대표가 사리나를 불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한국과 몽골을 이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야간대학 어때요? 회사에서 지원해 드릴게요. 또 다른 기회가 사리나 앞에 펼쳐졌어요. 한국 사회가 진심을 다해 한 사람을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리나는 일기에 썼어요. 한국은 차가운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틀렸다. 진심을 다하면 누구든 따뜻하게 받아주는 나라다. 나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고 싶다. 사리나의 한국 생활 2년차.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22년 가을, 사리나는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어요. 야간대학 입학과 함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낮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엔 대학에서 국제통상학을 배우는 빡빡한 일정이었어요. 정말 할 수 있겠어요? 김유나 강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해야 해요. 더 큰 꿈이 생겼거든요. 사리나의 눈빛은 2년 전과 달랐어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첫 수업날 사리나는 또 한 번 주목을 받았어요. 나이 어린 대학생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움츠러들지 않고 당당했습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교수의 말에 사리나가 일어섰어요. 안녕하세요. 몽골에서 온 사리나입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공부하고 있어요. 학생들이 웅성댔어요. 신기해하는 시선들이었습니다. 왜 한국에 왔어요? 누군가의 질문에 사리나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꿈이 있어서요. 두 나라를 이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날 이후 사리나는 학교에서도 유명인이 됐어요. 성실함과 열정으로 교수들과 동기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어요. 몽골과의 교역량이 늘어나면서 사리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사리나 씨, 몽골 지사 설립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정훈 대표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사리나는 깜짝 놀랐어요. 지사요. 네. 당신이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니까. 총괄 매니저로 어때요?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한 기회였어요. 하지만 두렵기도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당신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한국어도 완벽하고 몽골어는 모국어니까. 이정훈의 확신에 찬 말에 사리나는 용기를 냈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사리나의 생활이 더욱 바빠졌어요. 대학 수업, 공장 업무, 그리고 지사 설립 준비까지.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습니다. 토픽 6급 시험도 준비했어요. 최고 등급을 받아야 더 큰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또 공부해요. 언제 쉬어요? 최준석이 걱정하며 말했지만 사리나는 멈출 수 없었어요. 쉬는 게 아까워요. 배울 게 너무 많아서. 밤 12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리나. 한국어 문법책과 무역 관련 서적들이 책상에 쌓여 있었어요. 사리나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같은 과 동기인 민수였습니다. 민수야, 아직도 있었어. 너는 매일 이 시간까지 있네. 대단해.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민수는 사리나의 노트를 들여다봤어요. 한국어, 몽골어, 영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언어를 3개나 써. 부럽다. 언어는 도구예요. 많이 알수록 더 많은 기회가 생겨요. 사리나의 철학이 담긴 말이었어요. 토픽 6급 시험 결과는 만점에 가까웠어요. 김유나 강사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어 전문가네. 선생님 덕분이에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몽골 지사 설립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울란바토르 출장을 위해 준비하던 사리나에게 이정훈이 말했어요. 이번 출장이 중요해요. 성공하면 정말 지사장이 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년 만에 고향으로 향하는 비행기. 사리나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이제는 그냥 사리나가 아니라 한국 기업의 대표로 가는 것이었거든요.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렸을 때 가족들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3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사리나를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우리 딸 완전히 달라졌네. 바야르마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첫 미팅부터 성공적이었어요. 현지 파트너들은 사리나의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몽골말도 완벽하고 한국어도 완벽하네요. 비즈니스 감각도 뛰어나고. 일주일 만에 지사 설립 계약이 체결됐어요. 이정훈은 전화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사리나 씨, 정말 대단해요. 예상보다 빨리 성사됐네요.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해요. 한국으로 돌아온 사리나에게 정식 발령이 내려졌어요. 몽골 지사장 겸 국제 업무 담당 이사. 25살의 나이에 이룬 성취였습니다. 축하해요, 이사님. 최준석이 농담 섞인 인사를 건넸어요. 과장님도 몽골 지사부장으로 함께 가실 거예요.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그동안 함께 일했던 동료와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리나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정말 큰 일을 맡게 됐어요. 우리 손녀 자랑스럽다. 오치르의 목소리는 감격에 차 있었어요. 언어가 만든 기회. 한글 하나로 시작된 꿈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리나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꿈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걸. 2023년 봄, 사리나는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번엔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몽골 지사장으로서의 귀향이었죠. 3년 반 만에 보는 초원은 예전과 달랐어요. 많이 변했네. 최준석이 차창 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도로가 깔끔하게 포장됐고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개발을 많이 했나 봐요. 하지만 사리나의 고향 마을은 여전했어요. 게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양떼가 풀을 뜯는 모습도 그대로였습니다. 사리나가 돌아왔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4년 전 초라한 모습으로 떠났던 소녀가 이제는 정장을 입은 당당한 여성이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사리나 맞아. 완전히 달라졌네. 사람들의 시선이 복잡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러웠고 한편으론 질투도 섞여 있었습니다. 가족들과의 재회는 감격적이었어요. 할아버지 오치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천리를 팔아주신 덕분에. 사리나도 울었어요. 4년 전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지사 사무실은 울란바토르 중심가에 차렸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와 최신 장비들이 갖춰진 현대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와, 정말 멋있네요. 현지 직원으로 채용된 툴가가 감탄했어요. 사리나의 남동생이었습니다. 형도 열심히 해. 우리가 성공해야 마을 사람들도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사리나는 동생에게 당부했어요.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마을 사람들 중 일부가 사리나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애가 뭐라고 우리보다 잘난 척해. 한국 갔다 온 게 그렇게 대단해. 시기와 질투의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사리나는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최준석이 위로했지만 사리나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때 사리나가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마을에 무료 한국어 교실을 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어 배우고 싶은 사람들 모이세요. 마을 회관에 붙인 공고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였어요. 처음엔 호기심 반, 의심 반이었습니다. 정말 공짜야. 진짜 한국어 가르쳐 줄 거야. 첫 수업에는 10명 정도가 왔어요. 대부분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리나입니다. 한국어로 인사하자 사람들이 웅성댔어요. 발음이 완전 한국 사람 같네. 진짜 대단하다. 사리나는 자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4년 전 이곳에서 꿈을 품었던 이야기, 가족의 희생, 한국에서의 고난과 성취까지. 저도 여러분과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초원의 소녀였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요. 한 청년이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언어는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배울 수 있어요. 그날부터 한국어 교실이 정식으로 시작됐어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녁 마을회관은 한국어 공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몽골 청년들이 한글을 따라 읽는 소리가 초원에 울려 퍼졌어요. 3개월 후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났어요. 수강생 중 하나인 바트가 EPS 시험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사리나, 정말 고마워요. 저도 한국에 갈 수 있게 됐어요. 바트의 기쁨을 보며 사리나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다른 마을에서도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교실을 만들어주세요. 요청이 쇄도했어요. 사리나는 고민했습니다.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때 동생 아리운이 나섰어요. 누나, 내가 도울게. 한국어 많이 늘었거든. 아리운은 사리나에게 배우며 상당한 실력이 됐어요. 조교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고마워, 아리운아. 남매의 협력으로 한국어 교실이 확장됐어요. 이제 3개 마을에서 동시에 수업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회사 업무도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몽골의 원자재를 한국으로 수출하고 한국의 전자제품을 몽골로 수입하는 교역량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이번 달 매출이 작년 전체 매출을 넘어섰어요. 최준석이 보고하자 사리나는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성장할 줄 몰랐네요. 성공의 비결은 사리나의 현지 이해력이었어요. 몽골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한국 기업의 요구사항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6개월 후 마을에 큰 변화가 시작됐어요. 한국어를 배운 젊은이들이 하나둘 한국 취업에 성공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리나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청년들이 사리나에게 인사를 했어요.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나이 든 어른들은 여전히 불만이었어요. 젊은 애들이 다 떠나면 마을은 어떻게 돼? 전통을 버리고 외국 문화만 따라가는 게 좋은 거냐? 반발하는 목소리들도 있었어요. 사리나는 이런 우려를 이해했습니다. 전통과 현대화의 갈등은 어느 사회에나 있는 문제였으니까요. 어른들이 걱정하시는 것도 맞아요. 사리나는 마을 원로회의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언어를 배우는 건 전통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문화가 사라질까봐 걱정돼. 한 어르신의 말에 사리나가 답했어요. 저도 한국에 살면서 몽골을 더 사랑하게 됐어요. 외국 문화를 알수록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더 깨닫게 돼요. 설득력 있는 답변이었어요. 어른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1년 후 마을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번 돈을 보내면서 마을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도로가 깔리고 학교도 새로 지어졌어요. 이 모든 게 사리나 덕분이야. 이제는 반대했던 어른들도 인정했습니다. 정부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사리나의 한국어 교실이 성공 사례로 소개됐습니다.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교육부 관계자가 사리나에게 제안했어요. 정부와 협력해서 더 큰 일을 해보시죠. 새로운 기회였어요. 하지만 사리나는 신중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겠어요. 그날 밤 사리나는 초원을 걸었어요. 별이 쏟아질 듯한 하늘 아래서 지난 5년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어요. 그때 어머니 바야르마가 나와 함께 걸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앞으로 뭘 해야 할지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해. 우린 항상 내 편이야. 어머니의 따뜻한 말에 사리나는 결심을 굳혔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다음 날 사리나는 정부 관계자에게 연락했어요. 함께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지역 특성을 살려야 해요. 서울식 교육을 그대로 가져오면 안 돼요. 사리나의 조건은 명확했어요. 몽골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교육을 접목시키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좋습니다. 사리나 씨가 총괄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몽골 전역에 한국어 교육센터가 설립되기 시작했어요. 사리나는 이제 한마을의 선생님이 아니라 국가적 사업의 책임자가 됐습니다. 첫 번째 지역센터 개소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한국 대사관과 몽골 정부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준 사리나에게 감사드립니다.
한국 대사의 치사에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사리나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5년 전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꿈이 있었죠. 그 꿈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청중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에요. 꿈을 이루는 열쇠예요. 여러분도 꿈의 열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우렁찬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 박수 소리는 초원 저 멀리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사리나는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오치르가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할아버지의 천리 덕분이에요. 그 말이 이렇게 큰 일을 해낼 줄 몰랐지. 온 가족이 웃었어요. 5년 전의 희생이 이런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사리나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더 큰 꿈이 생겼거든요. 몽골과 한국을 잇는 진짜 다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2024년 여름 사리나에게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 들어왔어요. UN 아시아 청년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주제는 언어와 문화 교류를 통한 평화 구축이었어요. 정말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사리나는 떨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청년 대표들 앞에서 연설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당신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어요. UN 담당자의 확신에 찬 말에 사리나는 용기를 냈어요. 준비 기간 한 달. 사리나는 밤낮 없이 연설문을 준비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언어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명마 이야기도 넣을까요? 그게 시작이니까 당연히 넣어야지. 김유나 강사가 조언했어요. 이제는 사리나의 멘토이자 절친한 친구가 된 김유나였습니다. 연설 당일 서울 코엑스 대강당에는 50개국 청년 대표 500명이 모였어요. 사리나는 무대 뒤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리나, 긴장하지 마.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면 돼. 최준석이 격려했어요. 이제는 몽골 지사 부사장이 된 그였습니다. 여러분, 몽골에서 온 사리나입니다. 무대에 선 사리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5년 전 저는 몽골 초원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꿈이라고는 양떼나 치며 살아가는 것뿐이었죠. 청중들이 집중했어요. 하지만 한편의 드라마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한국 드라마였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친근한 시작이었습니다. 사리나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줬어요. 할아버지의 명마, 가족의 희생, 한국에서의 고난과 성취,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이야기까지.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마법이에요. 사리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저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을 이해했고 한국 사람들과 진짜 친구가 됐어요. 이제 두 나라를 이어주는 작은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20분간의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청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일본 대표가 사리나에게 다가와 말했어요. 저도 언어를 통해 꿈을 이루고 싶어요. 그날 이후 사리나는 아시아 청년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가 됐어요. 각국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습니다. 몽골의 작은 기적. 언어로 꿈을 이룬 소녀. 한몽 우정의 상징. 언론들은 사리나를 이렇게 불렀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문화교육센터 설립을 제안했어요. 사리나 씨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어요. 새로운 기회였지만 사리나는 고민했어요. 너무 큰 책임감이 느껴졌거든요. 천천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몽골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국립궁전에서 열린 만찬. 사리나는 몽골 대통령과 마주 앉았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어요. 대통령의 말에 사리나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저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작은 일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앞으로도 두 나라를 이어주세요. 그날 사리나는 몽골 최고 훈장을 받았어요. 27세의 나이에 받는 국가 최고 영예였습니다. 한 달 후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청와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문화 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 표창장에 적힌 문구를 보며 사리나는 감격했어요. 정말 꿈 같아요.
시상식 후 기자회견에서 사리나가 말했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두 나라의 따뜻한 마음 덕분이에요. 이제 사리나는 진짜 두 나라를 잇는 상징적 인물이 됐어요. 각종 문화행사와 교육 프로그램에 초청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리나의 진짜 꿈은 따로 있었어요. 한목 무역센터를 설립해서 양국 경제 교류를 확대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문화 교류를 넘어서 경제적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해요. 이정훈 대표와의 미팅에서 사리나가 제안했어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회사에서 지원하겠습니다. 2024년 말 한목 무역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울란바토르와 서울에 각각 사무소를 두고 양국 기업들의 교류를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개소식에는 양국의 정부 관계자와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사리나가 만든 또 하나의 달이네요.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의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해 겨울 사리나에게 마지막 큰 제안이 들어왔어요.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조너선 밀러 특파원이 몽골까지 찾아와 제안했어요. 제 이야기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특별해요. 언어 하나로 두 나라를 바꾼 이야기잖아요. 6개월간의 촬영 끝에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어요. 두 나라를 바꾼 소녀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방영됐습니다. 방영 후 사리나에게는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연 요청, 교육 프로그램 제안, 책 출간 제안까지. 이제 정말 국제적인 인물이 됐네요. 김유나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실제로 그랬어요. 하지만 사리나의 마음은 여전히 초원에 있었어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할아버지 후회 안 하세요. 천리를 파신 거. 후회하긴. 우리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는데. 오치르는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천리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야. 그날 밤 사리나는 초원을 홀로 걸었어요. 7년 전 한국 드라마를 처음 본 그 자리였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별을 보며 혼자 말했어요. 그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천리가 인사하는 것 같았어요. 다음 달부터 사리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아시아 10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언어 교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더 큰 꿈을 꿔볼까요? 사리나의 꿈은 끝이 없었어요. 이제는 아시아 전체를 하나로 잇는 다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초원의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지만 이제 그 바람에는 희망의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한 소녀의 작은 꿈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지금도 저는 사리나가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초원의 바람은 여전하지만 그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언어는 이제 몽골어뿐 아니라 한글도 함께입니다. 이 소녀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도전이 아닌 언어와 진심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할아버지의 명마 한 마리가 시작된 작은 희생이 두 나라를 잇는 거대한 다리가 된 것입니다. 사리나는 이제 28세입니다. 여전히 꿈을 꾸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해요. 그녀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BBC의 조너선 밀러였습니다. 이 특별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감사합니다.